마늘은 우리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와 관련된 뇌질환과 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또한 감기와 피부 질환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마늘은 단순히 맛을 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마늘의 효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늘은 혈압을 낮춥니다.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에 있는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에게 12주 동안 마늘 보충제를 복용시켰더니 혈압이 평균 10mm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 성분이지만 과다하게 쌓이면 혈관을 막아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마늘은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마늘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가 12%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마늘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마늘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감염과 염증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미생물에 대해 항균 작용을 하며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작용도 합니다. 연구 결과 겨울철 12주 동안 마늘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감기 걸린 횟수와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마늘은 노화성 뇌질환에 좋습니다. 노화로 인해 우리 뇌는 손상을 입고 기억력이나 인지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질환에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이 대표적입니다. 마늘은 항산화 성분으로 뇌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뇌의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은 항암 효능이 있습니다. 암은 우리 몸의 세포가 이상하게 증식하고 주변 조직에 침범하고 전신으로 확산하는 병입니다. 마늘은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마늘은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인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마늘 섭취와 다양한 종류의 암 발생률 감소 사이에 연관성이 보고되었습니다. 마늘은 이외에도 피로를 해소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노폐물과 중금속을 배출하고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늘은 과다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취와 채취가 생기거나 위장장애가 생기거나 혈액 응고력이 감소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 섭취량과 본인의 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4g 정도로 약 6쪽 정도입니다. 마늘 보충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하루에 300mg 정도를 2에서 3회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능이 좋지만 요리할 때는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의 유황 성분은 열에 의해 파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늘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 그런 음식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소화에 좋은 음료입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를 방해하는 물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늘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먹은 후에는 우유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콩입니다. 콩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뿐만 아니라 티오설페이트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의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비타민 B1의 활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마늘과 콩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B1의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콩에는 메탄균이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마늘의 알리신과 반응하여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마늘과 콩을 함께 먹으면 복부팽만이나 장내기생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과 콩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뇌 건강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 먹으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티오설페이트 외에도 디알릴 디스룰파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늘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식중독이나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입니다. 차는 카페인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음료입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 먹으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티오설페이트, 디알릴 디스룰파이드, 아오에노이드 외에도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철분과 결합하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늘과 차를 함께 먹으면 철분 결핍성 빈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먹은 후에는 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늘과 다른 음식을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어떤 음식들이 마늘과 궁합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레몬과 마늘을 같이 먹으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레몬의 비타민C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며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레몬은 마늘의 쓴맛과 냄새를 잡아주고 상쾌한 맛을 더해줍니다. 마늘과 레몬을 함께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늘과 레몬을 간단히 썰어서 꿀에 담근 후 하루에 한 스푼씩 먹거나 마늘과 레몬즙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마늘과 레몬을 넣은 차를 우려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리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특히 토마토를 가열하면 리코펜의 양이 증가하므로 마늘과 함께 볶거나 삶거나 굽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철분이 풍부한 채소로 피로를 해소하고 혈색을 좋게 해줍니다. 고사리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이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에도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어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고사리와 마늘은 볶음밥이나 비빔밥 등의 요리에 함께 사용하면 어울립니다. 고사리와 마늘을 함께 먹으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영양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고사리의 비릿한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매실입니다. 매실은 구연산이 풍부한 과일로 피로물질을 분해하고 세포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매실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피로회복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늘에는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어 몸 해독과 피로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매실에는 피로물질을 분해하고 세포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과 매실을 함께 먹으면 피로회복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실과 마늘을 함께 먹는 방법은 마늘 식초 매실 절임을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반찬으로 아삭아삭하게 먹어도 좋고 기운이 없을 때나 체력이 약할 때 3, 4개 정도 씹어 먹으면 몸의 활력이 좋아집니다. 마늘을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마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